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무심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그 스트레스의 종류 중에 단연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매일 보는 직장 동료, 상사, 그리고 이제 매일 한 집에서 사는 식구들, 참 중요한 사람이지만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친하지도 않고 대면대면 한 사람한테 무슨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죠? 우리가 사실 이제 일상을 살면서 관계의 문제, 돈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때문에 늘 휘둘리는 거예요, 힘들고. 그 중에서 관계의 문제만이라도 좀 이제 수월하게 되면 내 일상이 훨씬 더 윤기 나겠죠. 인간관계 문제를 수월하게 하는 방법 중에 오늘은요, 내가 좀 이제 그 관계 문제에서 이제 좀 떨어져 나와서 그 관계를 바라봤을 때 좀 무심하게 바라볼 때에 생겨나는 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무심하게 굴면 관계에 있어서 훨씬 좋은 점들이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좀 무심하게 굴 수 있을까요? 자, 무심하게 굴어서 관계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하는 방법 첫 번째. 타인은 이해 대상이 아니라는 거를 아는 겁니다. 사실 강의를 시작하면서도 이 사실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타인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저는 공부하고 코칭하고 거기에 집중한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한다는 데는. 누구나 다 내가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사람마다 또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 범위라는 게 누구는 요만하고 누구는 이만하고 다 다르게 마련이에요.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람 이해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보통은 어떻게 하나 하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범위가 이만큼이면 그 안으로 이제 끌어들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퇴근 시간 땡 하면 눈치도 안 보고 바로 퇴근한 후배들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엄청 받는 선배들이 있어요. 요즘 보면. 그 후배들은 최소한의 미니멈하게 진짜 자기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뭘 발전시키려는 노력이나 회사에 대한 로열티 이런 게 이제 선배들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정시 퇴근, 자기 휴일 다 챙기는 게 선배들 입장에서 너무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런 리더십 교육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그럼 이제 잔소리 시작하는 거죠. 왜? 자기는 그런 후배들이 이해가 되지 안 되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자꾸 끌어당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오해와 갈등, 스트레스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제일 좋은 관계의 방법은 내 범위로 끌어당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다 두는 거예요. 방치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자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후배가 서 있는 그 위치도 잘못된 거라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인정하는 거죠. 쟤는 저기 서 있네. 내 범위 밖에 서 있네. 이해 대상이 아닌 거죠. 그 회사에서 칼퇴가 이제 직장이라는 어떤 그런 데서 가장 중요한 가치구나. 칼퇴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신 그 후배가 제대로 할 미션을 제대로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제대로 못했을 때는 선배를 정확하게 지적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무슨 상관이겠어요, 사실. 뭘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자세로 그렇게만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면 거기에 맞는 공식적인 평가를 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또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타 팀의 선배가 이제 계속 딱 정색하고 말하기에도 애매하게 선을 넘나들어요. 뜬금없이. 요즘 김대리 살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방심한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내가 확 얼굴 붉어지면서 막 정색하고 막 따지기도 내가 더 이상한 사람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말 안 하게 또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또, 참 이상하네. 그러고 한동안 한참 지났어요. 근데 또 한 번 와서 데이트 같은 거 하네? 본인이 왜 인기가 없다고 생각해? 막 이렇게. 멀쩡하다가 또 이제 이러고 휙 가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 기분이 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그 자체로 그 사람을 이해하거나 뭐 이럴 필요 없이 저 사람은 애매하게 사람 열받게 하는 게 취미인 사람이구나. 오케이. 그 자체로 인정. 그러니까 그 취미에 내가 부합되지 않겠어. 뒷담화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수준만 떨어지니까 그냥 거리를 확 두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웬만하면 말 섞지 않고 이렇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무심해야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심해져야지. 자, 두 번째.
관계에서는요,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이 만나면 언젠가 헤어지게 되죠.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세상 이치예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헤어지냐. 모든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은 뭐니 뭐니 해도 이별의 그 순간. 모든 이들과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하자. 이게 나의 인간관계 원칙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끝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동료가 퇴사할 때 제일 우리가 착각하는 일은 저 사람 다시는 안 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한테 괘씸하게 했으면. 근데 세상 일이 그렇지가 않아요. 또 보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직접 보고 함께 일하게 되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참 바쁘고 성장하는 시기라서 다들 막 힘겹게 막 2사람 몫, 3사람 몫을 해내고 있는 이제 회사 분위기가 있다고 쳐요. 그 중에서 이제 김 과장은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참 잘하고 있어서 이제 늘 고맙게 나는 김 부장인데 김 부장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마음 쓰고 인사고과도 잘 챙겨줬고 사내 교육 기회, 연수 기회도 막 편향적이다라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신경을 썼어요. 근데 제일 바쁠 때 그 김 과장이 경쟁사로 이직해버린 거예요. 사전에 의논도 없이. 이럴 때 느끼는 감정 주로 어떤 감정이에요? 배신감이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 배신감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난감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그러면 다행인데 그걸 겉으로 이제 막 크게 딴 사람한테 뒷담화하고 배은망덕하다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욕하고 그렇게 할수록 결국 나한테도 좋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원칙을요, 헤어지는 마당에 상대 비난하지 않는다, 뒷담화하지 않는다, 불친절하거나 얼굴 싹 정말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후회하거나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인연이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가 소원해질 때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친한 선배랑 이제 통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통화를 하면 반갑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둘이 서로 잘 알고 있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안부를 막 물어봐요. 그 사람은 어떻게 잘 지내? 어떻게 됐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선배랑 아주 친하게 붙어 다니던 단짝이 하나 있어요. 30년 지기. 그분의 근황을 제가 물었더니 그 친구하고는 안 맞나? 생각하는 바가 너무 다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렇게 죽자사자 붙어 다녀놓고 이제 와서 무슨 생각이 갑자기 달라지겠어요. 그게 바로 관계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이제 저는 알고 있으니까 어머 왜요? 둘이 친했잖아요. 저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셨군요. 이렇게 하고 말죠. 그분들 두 분은 관계의 유효기간이 끝났구나.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관계는.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는 둥 다른 데 가서 그 친구 뒷담화를 막 하든가,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막말을 해가면 마무리 짓지 말자는 거예요. 그동안의 세월이 있잖아요. 친구든, 연인이든, 그냥 지인이든. 우리의 관계의 유효기간이 끝났나 보다. 그동안 참 고마웠네. 앞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거죠. 가장 좋은 태도, 결국 그게 나한테도 좋은 일입니다. 끝날 때도 무심하게 이 단어를 인간관계에 대해서 무심하자. 끝날 때도 무심하게 이 단어를 떠올리면 가능해질 수 있어요. 흥분하고 화낼 일이 뭐가 있겠어요. 헤어지는 마당에. 그죠? 자, 세 번째. 추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오해의 시작은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여러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것은요, 타인을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추측하기 시작하면 사실 자기가 유리한 대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추측하기보다,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추측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팀장한테 이제 뭘 물어봤어요, 내가. 그러니까 좀 이제 알아서 해.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 이러면서 짜증냈어요. 이럴 때 김대리의 생각 유형은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짜증이 나 있는데 내가 하필 그때 말 시켜서 불똥이 튀었구나. 재수 없었어. 딱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버리는 유형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김대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잘못해서 찍혔나? 평소에 나한테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지난번 회의 시간에 불만을 말했더니 그 부분 때문에 아직도 꽁한 건가?
다음 달에 조직 개편인데 나 다른 팀으로 보내는 거 아니야? 뭐 여기까지 막 생각이 막 발전하는 거죠. 얼마나 일상이 피곤하겠습니까? 인간관계가 건강해지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 내 마음대로 추측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무심함이 큰 힘이 되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무심하면 그렇게 신경 쓰면서 성실하게 추측하기 어렵죠. 그죠? 팀장이 회의 시간에 김대리 요즘 아주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즘 나의 퍼포먼스나 태도가 마음에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왜 잘해주지 나한테? 막 이렇게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또 무슨 일을 시키려고 경계해야겠다 이렇게 오버하는 사람은 피곤한 거예요. 딴 사람하고 이제 관계 원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원칙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태도나 말, 행동을 그냥 받아들이자. 내 마음대로 추측하지 말자. 추측하는 거에도 에너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무심해야 추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만약 이제 평소 친하다고 여겼던 동료가 이제 대면해요. 나한테 이제 막 불만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김대리가 이제 왜 이제 자꾸 동료가 그러니까 친한 동료가 그러니까 왜 그럴까? 지난번 일로 삐졌나?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요즘 뭐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쎄한 얼굴로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 막 쫓아다니면서 그런데 왜 그러냐는 둥 꼬치꼬치하면서 뭐 말을 해야지 사람 답답하잖아 이러면서 막 따라다니면서 안 물어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서운한 일이 있었다면 와서 얘기하겠죠. 어차피. 그리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뭐 여러 번 물어봐도 결국 싸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무심하게 뭐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나?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했으니 기다려보지 뭐 이렇게 무심하게 기다려주는 것도 추측하지 않아야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추측하는 거 너무 에너지 많이 들고 굉장히 이제 사람을 이제 힘들게 피곤하게 하고 관계에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여러분 성실하게 추측하지 마십시오. 예,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무심해야 더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3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로 늘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